그 지적법에 사용하는 용어들 지금 세 가지 봤어요. 네 번째 거로 이제 필지를 좀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필지라는 말은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필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필지는 뭐 같습니까? 필지라는 말이 이게 단위예요, 단위. 필지를 단위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개, 두 개처럼 필지라는 것은 뭐라고요? 단위다. 이렇게. 토지에 대한 단위를 필지라고 표현하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필지는 모양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필지는 크기랑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필지라는 것은 모양, 크기랑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신 분들은 말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시키면 쉬워요. 말이.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이게 갈치 한 마리, 고래 한 마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갈치랑 고래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크기도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런데도 한 마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있으면 한 마리라고 그래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붙어 있으면 한 마리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필지가 요건이 갖춰지면은 모양, 크기 관계없이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필지라는 말은 그냥 단위인데 크기, 모양,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 정도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313페이지에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필지라는 말이 있어요. 확인했죠? 확인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필지 특성 그래가지고요,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다음에 색깔 들어간 모양과 상관없이 성립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확인했나요? 그럼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번째 것까지 용어의 정의 말한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 지적 공부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지적 공부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다. 한번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시면 돼.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 자, 칠판 보고 말해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뜻이 뭐겠어요? 부동산을 종합해놓은 공적 장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겠잖아요. 지적 공부는 뭐만 적어놓은 건데? 토지만. 얘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에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지적 공부는 뭘 적어놓은 거라고요? 토지.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건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아닌 거죠. 말 알겠죠? 다 했어. 이제 넘어가시면 돼. 이렇게 뭔가 허전하죠. 괜찮아, 넘어가도 뒤에 나와요. 뒤에서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처음에 접하게 될 때 부담 갖지 말고 써진 대로 읽어요. 써진 대로 읽는 게 가장 용어를 접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이 등록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등록, 우리 지금 이제 1장 타이틀이 토지의 등록인데, 이제 등록 관련돼 가지고 이 등록하는 기본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땅들은 다 등록돼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등록을 하겠습니까? 토지는 누가? 국가가. 근데 국가가 등록을 할 텐데 국가가 직접 등록할 수는 없을 테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게 누구냐? 거기 봐봐요. 지적 국정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자,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주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있어. 지금 314페이지예요. 314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서 우리 문제를 보게 될 때 방금 봤던 용어의 정의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과 우리 책에서 써진 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들이야, 도구들이고, 이제 진짜로 시험에 나오는 분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다 누구로 하여금 다 등록하게 만든다고요? 그 써 있었잖아요. 누가 등록한다?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방동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평 갖고 있어요? 10,000평. 뿌듯하죠? 10,000평 지목은 되고. 대방동에 10,000평 지목이 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무 커서 부담돼 좀 분할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분할해달라. 그러니까 신청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야 될 것 같아? 국토부 장관한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장관 바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분할하러 왔는데요. 곤란하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누구냐라는 거지. 그게 약간 누구라 그랬어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 토지 이동이라는 말 줄 한번 쳐봐요. 토지 이동. 그럼 아까 우리 토지 이동 뜻이 뭐였나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 토지 이동했잖아요. 그럼 토지 이동 예를 들어 봐라 그랬을 때 그 예가 분할. 그때 써보세요. 분할, 지목 변경 이런 거 한번 써봐요. 분할, 지목 변경 예입니다. 예. 예. 그럼 내가 분할하고 싶어. 지목을 변경하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가서 신청하라라고 지금 돼 있어요. 지적소관청. 아까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특시군구,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 포괄적으로 쓴 거고, 이 대방동에 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작구청장을 말하는 거지. 동작구청장한테 가가지고 저 땅 분할하라는데요? 라고 신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다만 신청이 없다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러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와버려. 그럼 냅둬 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지금 지적국정주의라는 말 나왔죠. 지적국정주의라는 말이 뜻이 뭐 같아요? 지적은 국정은 국가가 정한다. 나라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국가라는 말을 쓰세요.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그럼 법으로 정한다를 뭐라 그래?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를 법정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계약으로 정한다. 약정이라 그러거든. 약정주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약정, 법정, 국정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 그러면 자,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국가가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국가를 대표하는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그러나 실제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업무를 처리하고 싶을 때는 그때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근데 이 사람이 안 오네? 안 오면 그냥 냅둬 버리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이런 말이 써지는 거지. 이런 말이. 요게 이렇게 생겼어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토지 표시를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데 여기 좀 봐봐요. 여러분 토지 표시라고 그러면 아까 6개 있었잖아요. 6개 중에 소재라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이란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까지가 이게 소재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배울 게 없어. 그냥 행정구역 명칭이로. 좌표는요. 여러분 우리 지금 좌표가 10만 단위 숫자로 써지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혀 의미가 없어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이건 기술자들 위한 내용인데 이거 2개를 빼고요. 나머지 4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 4문제가 나오거든요. 올해 지번이 1문제가 나왔고 지목이 2문제가 나왔고 경계 1문제가 나왔어요. 얘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한 4문제가 나왔거든요. 평균. 그럼 여러분 지번이 뭐예요? 지번? 자, 지번. 그렇지. 땅의 번호, 토지의 번호. 이걸 지번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땅은 이름을 못 붙이니까 뭘 붙여놨어요? 번호를 붙여놓은 거야. 그걸 지번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지번이 뭐냐? 그대로 말하면 토지에 대한 번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소재 지번하고 주소 있잖아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응? 소재 지번과 주소는 같다 다르다. 저거 다른 겁니다. 저 같은 거 아니야. 선생님, 저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인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왜 저걸 같다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본인 주소 쓰라 그러면 지번으로 주소 쓰세요? 도로명으로 쓰세요? 아이, 하나만 골라봐요. 보통 뭘로 잘 쓰냐고. 도로명으로? 혹시 주소 지번으로 쓰신 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보통 지번으로 쓰신 분들이 있어. 근데 보통 지번으로 자기 주소를 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요. 이게 이사를 안 간 분, 한 10년 안 간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에 2012년도에 이제 도로명 주소로 이게 처음에 바뀌어요. 바뀌면서 2년 유예 기간을 뒀어. 2014년도부터는 이제 지번으로 주소 쓰지 말고 도로명으로 본인의 주소를 써라라고 법에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아직도 꿋꿋하게
지번으로 자기 주소를 쓰는 분들이 있다고. 자기가 이 법인지도 모르고 지금 법 위반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꿋꿋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소는 이건요. 지금 이쪽 소재 지번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토지를 표시하는 내용이에요. 토지를 표시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주소라는 것은 누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권리자를 표시하는 거거든. 이게 사람을 표시할 때는 주소라고 쓰는 거고 토지를 표시할 때는 소재 지번이라 그래요. 이게. 근데 우리가 왜 이걸 같다고 생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 주소를 뭘로 썼기 때문에 지번으로 썼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주소는 뭘로 표기하라 그래요? 도로명으로 쓰라 그러지. 이렇게. 지금 그래도 이거 같다고 생각해도 되던데요? 그렇게 뭐 우편다 오던데? 그러면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우리가 등기법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바뀔 수 있거든. 소재 지번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재는 바뀔 수 있는 거에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지. 여러분 세종시 하지 말고 남양주시 있죠. 남양주시, 양주시. 그 양주시는 예전에 양주시가 아니었잖아요. 양주군이었지. 경기도 양주군 옥정리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소재가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이거 등기부에서 이거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때 무슨 등기한다 그러냐라고 할 때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이걸 이 토지는 더 이제 건물까지 확장하면 부동산의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고 그래.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의 만약에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잖아요.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등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등기할 때 그걸 보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이렇게 말해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고 그래. 이렇게. 그런데 이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있잖아요. 이거 항상 주등기로 하게 돼 있어. 이거 주등기로 하게 돼 있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항상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그럼 뭘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을 잔뜩 써놓냐? 다르다라는 걸 말해드리려고 그래. 다르다. 이거랑 같은 거 아니다. 다르다. 그러면 다른데 나중에 어떻게 차이가 나버리냐? 이렇게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등기법 가면은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다르긴 얼마나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아무 불편함 없더만. 살아올 때는 불편함이 없었지만은 시험 볼 때는요 틀리게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이게 다르다라고 말해드리잖아요. 그럼 다르구나라고 입력을 시켜야 된다고. 에이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죠? 이런 거. 그래서 자 소재 지번과 주소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소재 지번은 뭘 나타내는 거고요. 토지 표시고 그 다음에 주소는요. 권리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표시할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주소를 써야지 소재 지번 그래프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말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게 지번 이제 들어갈 텐데 근데 사실 여러분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럼 별걸 다 배웁니다. 이제 지번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번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자체도 안 해봤을 텐데 이제 이걸 배운다라는 거지. 선생님 내가 공인중개사 이게 중개하는데 지번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싶겠지만은 여러분 국가가 아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관리하는 게 토지하고 국민이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관리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지적법이라 했는데 이 지적법이요 1960년에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오래된 법이에요. 민법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아주 오래된 법인데 이 지적법은요 국가가 토지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데 적용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시각으로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아니 지번을 내가 왜 이걸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는 땅을 등록해서 관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번호를 부여를 해야 어떤 토지라고 특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붙여줘야 누구라고 특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땅에다가 번호를 붙여줘야 이게 어떤 땅이다 특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번 부여라는 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중요했던 겁니다. 제일 먼저 지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번을 어떤 원칙에 따라 붙이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은 애한테 이제 이름 지어줄 때 그때는 대충 너 뭐 해라라고 짓지 않잖아요.
나름 다 음양행 따져가지고 뭐 장명소 가가지고 그 그럴듯한 이름 하나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토지도 지번을 붙일 때는요 어떤 원칙이 있어.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이라고 써진 내용이라고 이게 요 내용이. 그러면 보니까 거기 나오는 네 개가 있어요. 이거 좀 제가 볼게요. 칠판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붙입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지번 누가 붙인답니까? 지적소관청. 그럼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단위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라는 뜻인데 보통 지번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동작구 대방동 이렇게, 청계동 이렇게 75의 1번지, 그 다음에 가련동 산 85번지, 다음에 도평리 65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써있는 이 숫자가 지번인데요. 지번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전부 다 동리가 나오죠. 이 동리 단위로 지번이 붙거든요. 저 동리를 보고 여기서 뭐라 그런다고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 그래요. 지번은 동리별로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리라는 것을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방동 1번지가 있고요. 노량진동 1번지가 있는 거예요. 동별로 붙으니까. 누가 그렇게 붙인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 대방동 지번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작구청장이 붙인 거지. 동작구청장이. 알겠죠? 첫 번째 내용. 그다음 두 번째 거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붙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방동이에요. 그럼 대방동 1번지가 어디가 있냐라는 거지. 처음에 지번을 붙일 때 1번지가 있어야 될까 시작하는데 그게 어느 쪽이라고요? 북서 쪽에 1번지예요. 여기서 1번지가 시작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동이 있으면 그 동의 북서쪽에서 1번지가 시작돼서 남동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다음 이거. 자,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지번의 숫자 앞에다가는요 산을 붙여라는 말이 있거든. 아까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여기 좀 봐요. 여기 지번은 숫자만 써 있는데 여기는 산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번에 산 붙은 거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들어는 봤어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잘 오셨어 오늘 별걸 다 듣게 돼. 이제 올 때마다 그럴 거예요. 야, 뭐 거기 가봤더니 뭐 새로운 게 자꾸 나오더라. 매번 나올 거야. 그럼 지번에 산이 붙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 자, 여기 이 말에 써 있지.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이 돼 있으면 숫자 앞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산을 붙인다. 그럼 이 땅의 의미는 자, 산 85, 산 32,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청계동 75 1번지는 산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지번의 의미는 뭐겠냐라고 할 때 이 토지는요 토지대장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뜻이에요. 토지대장.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반드시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돼 있어야 돼.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세트로 지적도 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세트로 임야도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한 세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번을 보잖아요. 지번을 보면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보면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이 지번을 보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임야대에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어때 말 알겠나요? 그러면 이 땅의 지목은 뭘까요? 지목. 몰라요. 지목이 28가지인데 임야대장에는요 지목이 임야만 등록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 여러분 막 임야라고 말하고 싶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응? 그러니까 임야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 해서 꼭 지목이 임야인 것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토지대장에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지목이 뭘까요? 모르지. 지목이 28가지인데. 그러니까 지번을 보고 지목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어디에 등록됐다라고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어때 말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세 번째 거고.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과 부번은 짝대기 표시 연결을 해요. 이거 짝대기 표시는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자, 저렇게 지금 제가 지번 3개 써놨잖아요. 그럼 지번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고 돼 있나요? 지금 여기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본번과 부번일 때 이게 앞쪽이 본번이고 뒤쪽이 부번입니다. 본번과 부번 어떻게 연결하라 그랬어요? 짝대기 표시 연결하라죠, 그죠?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의.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저거 어떻게 읽어요? 다시라고 읽잖아요. 저 한번 읽어봐요. 72-3 이렇게 읽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72의 3. 앞으로 버스 번호표 읽을 때도 6-2번 그렇게 읽지 말고 6의 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보통 이제 본번과 부번 지번을 구성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본번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지번 중에는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본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짝대기 없는 지번 있잖아요. 이걸 본번이라 그래요. 이걸. 그런데 방금 우리 배운 것처럼 이 짝대기 앞부분을 본번이라 그럴 때가 있지. 이렇게 부번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거 짝대기 붙은 전체 지번을 부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또는요 이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번의 개념이 두 가지인 거예요. 부번의 개념도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본번이라 그랬을 때는 이 의미로 본번인 것인지 이 앞부분을 말하는 본번인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겠어요? 뛰어난 감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야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지번이 10개가 제가 줘놨어요. 10개. 이 중에서 본번만 한번 골라보세요. 본번만. 골랐어요? 몇 개쯤 골랐어요? 3개 골랐습니까? 어떻게 골라서 3개가 됐어요? 말해봐요. 몇 번? 7, 9, 111, 158. 왜 첫 줄은 안 읽으셨어요? 얘는 어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 풀 때 첫 줄을 빼고 읽으실 분입니다. 첫 줄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본번만 골라봐라 라고 했을 때는 아니 선생님 아까 짝대기 앞부분 본번이라면서요. 이렇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짝대기 없는 걸 말할 것인지는 판단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지금 말한 거에서는 뭐 정확한 힌트는 없었지만은요. 문장을 읽어보잖아요. 책에 있는 문장을. 그럼 어떤 걸 말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2-3번 보면은요. 이제 말하는 거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본번의 개념이 두 가지다. 부번도 개념이 두 가지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는 그때그때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많고 막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몇 개 안 되거든 그 문장이. 그래서 그것들은 좀 연습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번을 붙이는 4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뭐 할 거냐면은 자, 바다 매립했다고 쳐봐. 바다를 매립했어요. 뭐 없던 땅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 그 토지를 새롭게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 하는데? 신규 등록한다 그래.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뜻 말해봐요. 무슨 뜻이에요? 신규로 등록하는 거지. 한 번도 등록이 안 돼 있던 토지를 이번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그래요. 보통 어떤 때다? 바다 매립했을 때예요.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었어. 그럼 만들어진 필지에다 지번을 붙여야 돼. 그럼 여러분 이제 찍는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에 신규 등록할 때 해당 토지 지번은요. 본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일까요? 부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일까요? 어떤 게 원칙이다? 본번. 부번? 부번이면 책을 봐버린 거죠. 보통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 본번이라고 합니다. 왜? 새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보면 이거 보면은요. 지금 이게 바다예요. 이쪽이 바다고 여기 하나의 동이에요. 1번지가 있습니다. 1번지부터 제일 마지막에 3124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310번지 옆에다가 매립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다가 그럼 매립된 이 필지에다가 이제 지번을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자, 본번으로 붙인다라고 지금 대답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럼 본번으로 붙인다라고 했을 때 옆에가 310번이니까 여기는 몇 번으로 붙이면 좋겠어요? 311번. 아니 본번으로 붙인다면 그럼 몇 번이에요? 311번이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311번을 쓰고 있겠죠.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본번으로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집원. 제일 마지막 집은 3124 있잖아요. 여기서 이어가지고 3125라고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왜 집원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310번지가 있는데 옆에가 3125야. 어때요? 이러면 집원이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번으로 붙여줘야지. 그러면 310번지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310의 1 이렇게 붙여줘야 집원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집원을 어떻게 붙이는 게 원칙이라고요? 이제 저것을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때 어떻게 표현한다?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 본번이 310번이니까 310의 1 하고 쓰는 거라고요.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지금 하는 말이 됐죠? 왜 저렇게 붙인다고요? 연속성이 있으려고. 그런데 예외가 있어. 원칙이상 항상 예외 있거든요. 자, 예외가 이거 봐봐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붙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붙인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의 동이야. 동인데 제일 마지막 필지가 3124인데요. 이 옆에다가 매립을 했어요. 그럼 여기를 3124에 1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붙여도 3125라고 붙여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연결되니까. 그죠? 이럴 때는 본번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 여러분 우리나라 섬 진짜 많잖아요. 이 섬이 지금 등록이 안 된 섬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등록해. 뚝 떨어져 있는 거. 이 필지가 새롭게 등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집원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할 때요. 이건 인접 토지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것도 본번으로 붙이는 거고요. 일단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매립을 할 때요. 보통 소규모로 매립된 걸 생각합니까? 대단지로 매립한 걸 생각하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봤던 송도, 신도시 같은 거 다 매립된 거잖아요. 용정도 공항 다 매립된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본 적 있으면은 해안도로 있죠. 해안도로 대부분 이제 남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해안도로들은 딱 그만큼만 매립해서 확장한 거 나간 거예요. 길게 했지만은 딱 해안선에서 조금 더 나갔다고 그렇게 소규모로 매립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로 매립된 거고 아까 뭐 용정도 같은 거 보시면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매립된 필지가 엄청 많다라는 거지. 여러 필지가 매립됐어요. 그럴 때 이렇게 여러 필지일 때는요. 1의 1, 1의 2 이거보다는 그냥 여기를 본번으로 붙여버린 게 더 깔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상 필지가 어떻게 됐을 때요? 여러 필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최종 지번부터 인접돼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지번을 붙이라고요? 본번으로 붙여 본번. 이걸 우리는 이제 인떨려라고 외운단 말이에요. 인떨려. 제가 공시법 한 두 문자 따놓은 게 한 34개, 5개 될 텐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온 게 인떨려라고. 이게 그럼 이게 뭐겠어 이거? 인접돼 있다. 이거 떨은요? 떨어져 있다. 여는요? 여러 필지. 그럴 때 어떻게 붙이라고 지번을? 본번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런 거 문제 나오면 땡큐 할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 참 다시 하나. 이게 보면은 지금 신규 등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바다 매립해서 딱 만든 거. 근데 이 등록 전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똑같아 방법이. 아직 근데 등록 전환은 여러분들이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따로 안 배워도요. 국어적 감각으로 무슨 뜻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 전환이라는 말은 개념을 배워야 돼. 등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좀 음입하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따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일단 이거 두 개는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번 풀어봐요. 이거 올해 문제야. 어때요? 답 나와요? 자, 이거 보시면 지적법령상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할 때 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등록 전환할 때 본번 붙이는 경우니까 이거 인떨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돌려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요로 필지할 때 요네. 그 다음에 최종 지번부터 인접돼 있다. 이거.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인돌려네요. 그럼 셋 다 해당하네, 셋 다. 이렇게. 자, 올해 수험생 학생들 이 문제 풀 때 이거 이미 딱 접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감사했겠어요? 괴로웠겠어요? 처음 지적법 막 시작하자마자 첫날 하나 암기 두 문자 따는 게 인떨려거든요. 근데 그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것도 세 개 그대로, 네 개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했겠어. 땡큐지. 한눈 반만 감고도 이거 맞췄을 거라고. 응? 그래서 땡큐가 넘어갔던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분할로 가볼게요. 분할. 여러분 땅 분할하면은 땅 필지 개수가 늘어요. 그럼 그때 분할할 때 집어넣 어떻게 붙일까? 이런 얘기 나온다고. 자, 여기 좀 봐봅시다. 이게 82번지 필지라고 쳐봐요. 이게 둘로 분할했어. 이렇게. 그럼 하나는 필지가 82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될까? 이제 얘는 80의 1. 이렇게. 집어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번에 80의 1을 반으로 나눴어요. 그럼 하나는 80의 1을 쓰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80의 2. 집어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글씨 쓰는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일반화시켜 보면 여기가 70의 1번지부터 해가지고요, 72의 2부터 해서 70의 60까지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70의 2번지죠, 이것을 이렇게 분할했다고 쳐봐요. 그럼 하나는 이게 70의 2를 쓰는데 여기는 지번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 72의 몇 번? 61? 맞아버렸어. 웃어버렸지만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70의 2를 분할하니까 70의 3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옆에 있잖아. 이미 쓰고 있다고. 그러면 72의 2의 1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이런 건 없어. 없거든요. 이런 쓰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72에 여기는 뭐라고 할까 할 때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마지막 부분 있죠, 이거. 마지막 부분에 이어가지고 60일이라고 써져요. 여기는 70에 60일이 되는 거라고. 저런 식으로. 그래야 지번이 겹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저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저걸 문장으로 나타내죠. 숫자로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럼 문장으로 뭐라고 쓸까라고 할 때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쓰는데 나머지 필지죠, 나머지 필지. 이 나머지 필지 말하기 되게 어려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본번 할 때 본번이 몇 번이에요? 72번이 본번이잖아요. 최종 부번이 몇 번입니까? 60.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이라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60일. 그 70에 60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나중에 암기할 때는 이제 부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부번. 좀 전에 인떨려 나오는 게 본번이었잖아요. 본번. 이건 부번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렇지만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중개 사무실 어떻게 가봅니까? 아예 안 가보세요? 한 번도 안 가봐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벽에 이게 지도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는 거 보면 이거 잘 봐보세요. 그럼 지번이 이렇게 쭉 나열돼. 72에 1, 72에 2, 72에 3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72에 85, 그다음에 72에 6, 이렇게 72에 7 이렇게 번호 큰 게 중간에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필지인 겁니까? 분할된 거예요. 분할된 거. 이게 분할이 자꾸 반복해서 막 돼버리잖아요. 그럼 지번이 막 섞여버려. 원래 지번은 순서대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할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지번이 막 섞여버리는 거야. 위치 파악이 잘 안 돼. 섞여가지고. 지금 하는 말 이해됐죠? 그죠? 오케이. 이런 거 나중에 중개사무소 갔더니 나중에 그 처리 하고 있을 때 이제 제 개업했어요. 근데 호기심 많았던 사람이, 소장님 여기는 왜 순서대로 한 거 큰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그때 자신 있게 말하세요. 분할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필지가 작잖아요. 얘 봐봐요. 딴 데보다 작지? 이러면서 자신 있게 말해주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물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여기 좀 봐보세요. 지금 이게 70의 2번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건축물 대장이 있을 거잖아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 있겠죠. 그때 이 건물 대장 등기부에는 지번이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겠지. 근데 이걸 분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물에 있는 필지가 이제 막 있고 건물 없는 필지가 있어. 그럼 아까 기본적으로 지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것이 이쪽에 72가 70에 2가 되고 이게 70에 61이 돼 버리면은 이 건물 관련돼 있는 대장 등기부 지번을 다 고쳐야 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고생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건물 있는 필지의 지번을 여기에 있던 이 필지에다가 지번을 원래 분할되기 전에 걸로 써버리면 그럼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소유자가 해달라고 신청해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그렇게 해줘요? 오케이, 알아듣습니다. 알아서. 그래서 우선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 있는 필지를 분할했을 때는 우선해서 분할되기 전에 지번으로 붙여준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신청 안 해도 알아서 해준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거라고. 어때 말 알겠죠? 이렇게. 이거 왜 이런다고요? 고생 안 하려고 그런다. 넘어가 되겠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토지가 분할될 때 그때 지번 어떤 방식으로 붙이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잘 못 풀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자, 합병으로 가볼게요. 합병. 자, 저거 이제 네 필지, 여러분 각 필지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다 필지예요. 이렇게. 그럼 저 네 필지가 합병이 됐다고 쳐봐요. 합병이 되면 합병의 필지는 몇 개가 돼요? 항상 합병을 하게 된 필지는 하나로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필지를 합병을 했어요. 합병의 필지는 한 개입니다. 10필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의 필지는 한 개예요. 100필지를 합병했어도 합병의 필지는 한 개예요. 합병을 하고 나면 항상 필지는 몇 개라고요? 한 개. 그래서 네 필지라고 다 진짜 주어졌는데 전부 다 합병을 하면 한 필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한 필지 이거 지번을 뭐라고 쓰겠냐라는 거죠. 그때 아무거나 써버리면 안 돼. 이 합병 대상됐던 이 지번 4개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 골랐어야 돼. 이 중에. 그럼 여기 당연히 몇 번이 되겠어요? 제일 선순위로 가, 선순위. 그러니까 72번. 이렇게. 근데 그 옆에 거 4개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합병 대상 필지가 전부 다 부번이죠. 부번. 딱 부분만 있잖아요. 그럼 합병 후에 지번은 몇 번이 되겠어요? 이 4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선순위예요? 73의 1? 여기서 선순위로 가야 되거든? 그럼 선순위라는 것은 앞에 본번을 기준으로 말해야 돼요? 뒤에 부번을 기준으로 말해야 돼요? 동메달이 아무리 15개 있어도 순위 매길 때 금메달 하나한테 밀리잖아요? 어? 금메달이 그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거 본번 기준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빠르죠. 이렇게. 아직도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러세요? 그럼 생각을 바꾸세요. 고집을 두지 말고. 순위가 72에 3하고 72에 3하고 73에 1하고 어떤 게 더 지번이 앞섰냐라고 할 때 어떤 게 더 앞선 지번이에요? 이게 제가 더 앞선 지번을 물어봤지 더 높은 걸 물어본 건 아닙니다. 앞선 거. 앞서다라고 할 때 기준은 빠른 게 앞선 거죠. 그죠? 이게 더 앞선 거 선순위가 되는 거고 여러분 참 많이 다양하게 우리 교실은 구성이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제가 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받아들일 땐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게 없었어. 없고 제가 이것만 갖고 설명했었는데 질문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냈다 부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이 부본만 있을 때는 순위를 따질 때 앞에 있는 본본을 갖고 따져요? 뒤에 부본을 갖고 따지가 질문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70에 3이 더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 집어는? 지금 본본하고 부본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본 중에 선순위예요. 그러니까 13이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한 본본 중에 선순위라고 말할 때 본본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짝대기 없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짝대기 앞부분이라 그러면 얘가 더 빠르잖아. 근데 본본 중에 선순위로 해라 라고 말할 때 본본이라는 개념은 짝대기 없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7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근데 여러분 합병을 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소유자가 다 같아야 돼. 이 네 필지 소유자들 있잖아요. 다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소유자가 달라버리잖아요. 합병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A가 소유자인데 여긴 소유자가 B예요. 그럼 이쪽 필지는 합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네 필지 소유자가 다 A라고 치고 자 여기에 건물이 있는 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합병을 했어. 그럼 합병의 지번은 몇 번이 될까? 몇 번이요? 7, 4의 5라고 당연히 말하면 안 돼요. 소유자가요. 나 합병 후 지번을 건물 있는 필지인 7, 4의 5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그럼 해주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으면은 소관청은요. 그냥 원칙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번번 중에 선순위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73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분할이랑 차이점이에요. 분할할 때는 그것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할을 할 때는 그냥 알아서 건축물 있는 필지를 분할되기 지번으로 붙여줘요. 근데 합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자 분할 나왔어요. 건축물이 나왔어요. 우선하에만 찾으면 돼요. 그다음 합병 나왔어요. 그럼 건축물 나왔어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신청할 때 이것만 찾으면 돼요. 분할, 건축물 신청할 때 이 세 단어를 써놓고 절대 문장 틀리게 못 만듭니다. 분할, 건축물, 우선하여 라고 써놓고요. 절대 틀리게 문제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 딱 해당되는 부분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는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성의 없고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근데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암기돼 있어야 돼. 각각 핵심적인 단어들이.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4번에 있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안 해도 되고 일단.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는 사유가 있을 때, 자 신규 등록할 때 지번 어떻게 붙이겠을까? 분할할 때 어떻게 붙일까? 합병할 때 어떻게 붙일까? 이거 얘기한 겁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시각으로, 땅 주인 시각이 아니라 국가의 시각에서 국가가 처음에 토지 등록할 때 이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지번을 부여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소재 지번과 주소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다. 소재 지번은 토지를 표시할 때, 부동산을 표시할 때 쓰는 말이지만 주소는 권리자를 표시하는 내용이지 그걸 소재 지번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표현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같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요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완전히 달라져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지목을 한번 가볼 텐데 아까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토지 표시 이거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개는 따로 할 거 아니고 네 개 중에서 이미 지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목 들어갈 차례. 지목. 그럼 지목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뭐 등록해 놓은 것을 지목이라 한다 이렇게 말 나오는데 이때 우리나라 현재 지목이 28가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까 제가 우리 지적법이 처음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말했어요? 오, 단기 기억력 항상 좋습니다. 이때 만들어져요. 이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지목은 18가지였어. 18가지였는데 지금 점점 분화돼 가지고 현재는 28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목이 몇 가지라고요? 28가지. 내년에 30가지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합격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수 많아질수록 힘든 거야. 그럼 여하튼 이게 지목이 이제 우리가 지번 배웠고 이제 지목 들어갈 차례인데 지목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요. 지목 28가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고요? 용도.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거기 써져요. 주된 용도에 따라 나눠지는 거. 그러면 지목의 설정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 보지 말고 책 안 봐도 돼요. 자 이거 말해봐. 이거 뜻이 뭔 것 같아요? 책 보지 말고 하세요. 지목 법정주의. 지목은 법으로 정한다. 지목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28가지 종류와 각 내용은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1필 1목의 원칙. 필지 하나에는 지목 하나만 쓴다. 아무리 필지가 커도요. 지목은 2개 쓰는 거 아니에요. 필지가 하나 있으면 지목은 몇 개 쓰라고요? 하나. 여러분 5평짜리 한 필지가 있을 수가 있나요? 있겠지?
50만 평짜리 한 필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아까 필지는 크기랑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50만 평짜리 있잖아요. 그 필지 등록할 때 지목 몇 개 써야 돼요? 하나. 갈치도 눈 2개 달렸고요. 고래도 눈 2개 달렸습니다. 아무리 커도요. 눈이 커지기는 해도요. 개수가 여러 개 늘지는 않아. 이렇게. 그래서 필지가 아무리 커도요. 지목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이거 빼고요. 주용도 추종의 원칙이란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읽어봐요. 그대로. 주된 용도에 따라. 추종한다, 따른다 뜻이잖아요.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 필지면 꼭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겠어요? 2가지, 3가지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어요. 쓰일 수도 있겠지. 우리 여기 지금 여기 봐봐요. 우리 학원에 나가가지고 대방역을 가려고 그래. 대방역. 그럼 일단 지하로 내려가지요.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이 도로 밑으로 지나가지요. 그렇잖아요. 지하도 가가지고. 그래서 대방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여기 지하 내려가서 보면 상가 있죠. 상가 있잖아요. 그 상가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도로 밑에 있는 거죠. 도로 밑에 있는 거 맞죠? 도로 밑에가 아니라 건물 밑에 있는 거예요? 도로 밑. 그럼 다른 걸로 합시다. 강남역. 이런 강남역 사거리 있잖아요. 강남역 사거리. 거기 도로잖아요. 차 다니잖아요. 그럼 강남역 사거리 조금 내려가 보면 뭐 있어요? 조금 내려가면 지하상가 있어. 지하상가에서 더 내려가면 뭐 있어요? 지하철 있죠? 그러면 처음에 도로가 있다면 거기가 지금 도로 차 다니는 길이니까 도로고요. 상가가 있어요. 상가는 지목이 돼야 돼. 더 내려가면은 지하철 지나가잖아요. 거기는 지목이 철도용지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필지가 몇 개입니까? 필지는 하나예요. 한 필지인데 입체적으로 땅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한 필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도 지목은 몇 개밖에 못 쓴다? 하나밖에 못 써. 그러면 그 강남역 사거리가 3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용도에 따라 지목은 정해야 된다고요? 제일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강남역 사거리는 자 도로와 대철도용지 중에서 어떤 용도에 따라 지목이 써지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용도는 뭐예요? 도로지, 도로.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는 필지로 등록을 할 때 도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얘기라고. 이게 한 필지가요 2 이상 용도로 쓰일 때는 어떤 용도에 따라 갖고 지목을 정하라고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정하세요. 이걸 주용도 추종의 원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끊어갖고 한번 읽어봐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자, 무슨 말 같아요? 토지 용도가 일시적으로 바뀔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지목은 고치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둬라, 바꾸지 말고.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그냥 지목 바꾸지 말고 냅두세요. 이걸 보고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정해지면 쭉 가라는 소리야. 영속성 원칙. 쭉 가지. 그냥 잠깐 뭐 흔들렸다고 바꾸는 거 그거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내용이 어려웠어요? 무난했어요? 그럼 이거 자 지목 설정 원칙 4가지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어도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읽어요. 읽으라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씩. 자 문제 풀어봐요. 이거 올해 나왔던 거야. 답 나왔어요? 몇 번? 다 맞았어요. 올해 시험 볼 걸 그랬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설정한다. 이게 뭐예요? 1필 1목의 원칙. 두 번째 거 1필지가 2 이상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한다. 뭐예요? 저걸 뭐라 그랬어요? 주용도 추종의 원칙. 세 번째 거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요? 냅둬야지.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답이 3번인 거죠. 이렇게 되게 쉬웠어. 올해 문제. 여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과거에 한 2번쯤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 되게 쉽죠.
이런 것들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그냥 옆으로 나열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울 것은 아니고 의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셔트 할 때인데 어때? 지금 잘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까 1교시 때는 아우 그냥 죽을라 했다가 2교시는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1교시 때 제가 너무 딱딱하게 수업을 해가지고 원래 이게 되게 딱딱한 수업이 아닌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3교시 합시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320페이지까지.